도형에 이동할 거고 아마 하루 만에 이거 오늘 다 끝내지 않을까 싶어. 조금 많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일단 점의 평행이동은 이거는 뭐 너네 다 할 줄 알 거야 이미.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어디로 갈까 얘가? 지우, 얘 어디로 가? 1,1이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키면 4, 마이너스 3. 이 점을 평행이동시킬 때에는 이동시키는 만큼 그냥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x, y라는 점을 내가 만약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시킨다고 하면은 얘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뭐 하나만 더 예시로 하면 마이너스 2,3을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 3,2 이렇게 이동하겠지. 요건 뭐 너네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넘어갈게. 너무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인데 도형의 평행이동 뭐 직선을 평행이동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차함수, 포물선을 평행이동한다든가 했을 때 너네 어떻게 했었냐면 자,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있었어. 중3 때나 뭐 고1 때나 y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됐었지? 자, 이건 기억해야지. 자, 얘 어디로 가? 어떻게 돼? 중범, 얘 어떻게 돼? 까먹었어? 네. 야, 이걸 까먹었다고? 수민, 어디로 가? 아, 어떻게 돼?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치? 맞죠. 이거 원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내가 너네한테 중3 때도 간단하게 얘기는 했을 거야. 어떻게 하냐? y에서 이동한 만큼, y축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빼고 x에서 x축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빼라고 했었어.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 함수를 나타낼 때 y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타내다 보니까 얘를 넘기면은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했었지.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점을 옮길 때에는 이동한 만큼 그냥 더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도형을 이동할 때에는 y에서 y축으로 이동한 만큼 빼고 x에서 x축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빼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 꼭지점은 어디였지? 꼭지점. 야, 너네 이창수 지우 꼭지점 어디야? 뭐 심각하네. 왜 이 참수 못하면은 미래가 없다. 중3 때 이 참수 했고 고1 때 이 참수 했다고 이 참수가 끝날 것 같아? 이 참수 못하면 미래가 없어. 대체 내년에 3참수, 4참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다, 얘 꼭지점 어디야? 얘. 미치겠네. 수민, 꼭지점 어디야? 0,0 여기지?
와, 미치겠네. 나 2차 함수부터 다시 강의해야 돼, 오늘? 심각하네. 벌써 의욕이 싹 사라지는데? 수민, 얘는 어디니? 시점 1,2 이렇게 되지. 아까 우리가 이전에 점을 평행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점에다가 이동한 만큼 더해버렸다고. 그래서 얘 꼭지점이 이동하더라도 꼭지점이 될 거 아니야. 이 꼭지점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한다고 해서 꼭지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꼭지점은 그냥 꼭지점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됐어? 0,0에서 1,2로 이동했지. 그러니까 점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이동한 게 맞아. 1만큼 이동했으니까 1 더했고 2만큼 이동했으니까 2 더했어. 그치?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용하려면 꼭지점의 좌표가 1,2다. 그럼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을 이동시킬 때에는 그대로 더했다면 도형을 이동시킬 때에는 y에서 y축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빼줘야 되고 x에서 x축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빼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fx, y 요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도형이 있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시키면 얘는 어떻게 되냐? f의 x에서 이동한 만큼 뺀 거, y에서 y 이동한 만큼 뺀 거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면 y는 뭐 2x제곱 플러스 3. 자,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킨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y에서 y축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빼. 마이너스 2를 빼면 플러스 2지.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2인데 x 대신에 뭘 넣는다? x축 방향으로 이동한 걸 뺀 걸 넣는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플러스 2 넘겨주면은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너네가 2차 함수를 이미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2차 함수를 예시로 든 건데 2차 함수를 기억하는 애가 한 명밖에 없네? 반성해야 돼.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2차 함수는 너네 계속 해야 된다니까?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 넌 진짜 후회해. 나중에 내년 돼가지고 아이씨 그때 좀 열심히 할걸? 진짜 의미 없어. 내가 너네한테 말했지. 이번 방학 때 너무 놀지만 말고 공부 조금씩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번이 너네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야. 방학이. 남들 논다고 똑같이 놀면 언제 따라잡을래? 평소에도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면서. 자, 어쨌든 fx, y는 0 이런 도형이 있을 때 fx, y는 0 이런 도형이 있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은 fx-a, y-b는 0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거야. x 대신에 뭘 넣자? x에서 이동한 만큼 뺀 걸 넣자. y 대신에 뭘 넣자? y에서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걸 뺀 걸 넣자.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자, 원이 있는데 원이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되겠지. 근데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디로 가겠어? 원래 0,0이었는데 얘가 어디로 가? 2,3으로 이동하겠지. 그리고 얘를 평행이동 시킨다고 해서 반지름이 변해? 크기는 변하지 않지? 그래서 반지름은 그대로 1일 거야.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2,3이고 반지름이 1이다.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 이렇게 되지. 그럼 얘 어때? x에서 이동한 만큼 뺀 거 넣었고 y에서 이동한 만큼 뺀 거 넣은 거지. 이런 식으로 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도 나와있지. 점은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도형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 평행이동은 사실 너무 쉬워서 내용이 거의 없어. 대칭 이동은 힘들지. 자, 어떤 평행이동은 x, y라는 점을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요렇게 이동시킨대. 지우, 얘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m이야? 마이너스 m이야? 마이너스. 얘는 점이야? 도형이야? 점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네. 점을 빼라고 했어? 점은 더 하는 거야. 너는 이거 잘 구별해야 되는 게 여기에 F가 달려있고 여기 는 0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도형이야. 근데 얘는 그냥 x, y래잖아. 얘는 점이야. 오케이? 점을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해라? 그대로 더하라고 했어. 그럼 얘에서 얘로 갔다는 거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갔다는 거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m 뭐야? 이거 m이 아니라 n이네.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이 아니라. 얘 도형 아니잖아. 점이잖아. 오케이? 조심해야 돼. 자, 그랬더니 1,2라는 점이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3, 마이너스 1로 옮겨졌대. 자, 그럼 m은 몇이야? 그치, 2가 될 거고 n은 몇이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2번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디로 가냐는 거야. 어디로 가? 일단 x부터 1이 되겠지? 2만큼 이동했으니까 그 y좌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됐니? 자, 그 다음에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떤 점에서 얘가 3,4로 갔대. 이번에는 얘랑 상황이 반대인 거야. 얘는 마이너스 1,1을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동시킨 거고 3번은 뭐냐면 어떤 점을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동하기 전에 x좌표는 몇이어야 돼? 1이어야겠지. 1에서 이만큼 더해져야 3이 되니까.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돼? 그렇지, 7이 돼야겠지. 이해됐니?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2,1로 옮겼다네. 자,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옮긴 거야? 그치, 플러스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킨 거다. 자, 이렇게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y는 3x-1이라는 애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자? 얘는 도형이지, 점이 아니라 도형이야. 그래서 이동시킬 때 조심해야 돼.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y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그 다음에 x의 개수 3이고 3으로 묶어준 다음에 x 대신에 뭘 넣자? x에서 이동한 만큼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y는 3x 여기서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 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된다. 그래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됩니다. 내가 왜 너네한테 이 참수를 모른다고 뭐라 하냐. 이 참수가 나오니까. 너네가 이 참수를 모르면 남들 공부하는 거에 2배를 해야 되는 거야. 평행 이동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참수도 다시 보게 돼야, 다시 봐야 된다고. 자,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자, 얘를
어떻게 하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시키겠대. 그랬더니 어떤 거랑 일치하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사실 물론 y에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네?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3 뺀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x에서 1을 뺀 거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왜? 뭐 문제야? x가 마이너스. 아 그래, 마이너스 x. 오케이. 잠깐만. 어쨌든 여기서 x 대신에 x-1을 넣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너네 이거 중3 때도 하기는 했는데 얘를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얘 자체를. 그럼 어떻게 되냐?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거든? 자,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1,2가 돼.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x좌표고 얘가 y좌표야. 그럼 1,2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 1,2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키면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너네는 이제 뭘 하면 돼? 얘를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그래프의 모양과 뭐 그런 게 바뀌지는 않아. 그냥 이동만 시킬 뿐이야.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일치한다는 거는 x제곱의 개수는 1로 그대로라는 거야. x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다. 아, 그러면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다. 뭐 본인이 그냥 계산 좀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마음대로 해도 돼. 본인 편한 걸로 하면 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많이 연습했으니까 표준형 바꿔서 그냥 점을 이동시켜서 아, 얘가 꼭지점이구나 이렇게 잡는 편이야 나는. 오케이? 만약에 나는 이게 더 편합니다 하면은 이거 써도 돼. 오케이? 자, 어쨌든 A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4고 B는 3 이렇게 되겠네. 자, 어떤 평행이동은 x, y라는 점을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이동시킨대. 그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킨다는 거지. 자, 근데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얘가 저거로 옮겨진대.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2차 함수 했던 것처럼 x축 방향으로 얘가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대신에 x-m 이런 식으로 쭉 넣어서 해도 되긴 된다고. 이렇게 해도 되긴 돼. 근데 너는 이거 할 자신 있니? 이거 할 자신 있어? 없지?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갖다 버리고, 자, 얘 원의 중심의 좌표 어떻게 되니? 그냥 표준형으로 아예 만들어 볼까? 어차피 반지름도 구해야 되네. 자, 그러면 얘는 자, 어떻게 하라고 했냐? x제곱 마이너스 4x 나왔지?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돼야 어떤 완전제곱식 형태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내가 4를 리미를 더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바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준다.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고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만들어주자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빼내고 x-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서 얘 넘겨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플러스 1 때문에 어쨌든 얘가 4 이렇게 나오네요. 됐어? 그럼 얘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더니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원의 중심이 어떻게 됐냐? 0,0이 되는 거야. 그럼 m 값은 몇이야? m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n은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m 플러스 n은 일단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k는 어차피 r제곱짜리잖아. 그러니까 r제곱이니까 4 이렇게 더해서 다 더하면 3이 되겠다. 이해됐니? 자, 그리고 이제 대칭이동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 대칭이동도 사실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좌표평면이라는 걸 배우면서 간단하게 하기는 했을 거야. 이 앞에 있는 내용은 너네가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야. 자, 어떤 점을 X축,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킨다. 일단 이 위에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이 흰색 점을 노란색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키고 싶어. 잠깐만. 자, 이 흰색 점을 노란색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냐? 대칭이동이라는 건 내가 이제 주로 쓰는 비유인데,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너네 책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너네가 물감을 꼭 찍어. 그 다음에 덮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똑같은 모양이 남지? 이런 걸 대칭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기준이 되는 여기를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하고, 이 대칭축에 대해서 이렇게 넘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대칭이동이라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이 노란 점을 기준으로 해서 넘긴다고 하면 이 빨간색 점으로 올 거라고. 그러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랑 이 대칭이동에서 나온 결과, 이 빨간 점 있지? 얘네 둘의 정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노란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물감 찍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다가 물감을 찍고 얘를 덮었어. 그럼 어디에 생기냐? 이쯤에 생긴다고. 그러면 얘네 둘의 중점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대칭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칭의 중심은 대칭하는 두 점을 이은 성분의 중점이다라는 말이 있지. 이게 무슨 소리다? 대칭의 중심이라는 건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이 점이나 축을 말하는 거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두 개를 이은 거에 중점이 된다는 거지. 두 개를 이은 거에 중점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이은 거에 중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얘네 둘을 이은 이 선분 있잖아. 얘랑 얘가 대칭축이라고 했었지. 얘네 둘은 무조건 수직이다. 이 두 가지의 성질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일단 첫 번째 뭐다? 처음에 대칭이동 하기 전에 이 점과 대칭이동 했을 때의 결과물, 이 점의 중점이 뭐다? 이 대칭의 중심이 되는 점이 될 것이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얘네 두 점, 얘를 이은 선과 대칭축은 항상 수직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성질, 여기 있는 거는 알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의 대칭이동. 점의 대칭이동은 너네가 아까도 말했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잠깐 했었어. 맛보기로. 자, 어떤 걸 했었냐면, 자, 이렇게 좌표평면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내가 2,3이라는 점을, 자, 여기 A라는 점이 2,3이라고 쳐보자. 자, 얘를 내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키고 싶어. 그럼 너네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다는 건 이렇게 넘긴다는 거잖아. 그럼 X좌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뭐만 변해? Y좌표만 변해.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애가 이 대칭 이동을 했을 때의 점과 이 점의 중점이어야 된다고 했어. 점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그럼 지금 보면 요 y 길이가 3이면은 이쪽도 길이가 3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칭 이동한 점은 여기 있어야 된다. 얘를 A'이라고 하면 얘는 x좌표는 변하지 않으면서 y좌표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해겠니? 그래서 x축 대칭은 어떻게 한다?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는 부호를 바꿔주면 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y축 대칭 해볼 거야. y축 대칭이면 얘를 이렇게 넘긴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y좌표는 안 바뀌겠지. 그리고 x좌표에는 마이너스가 생길 것이다. 이걸 그냥 B라고 할게. 그리고 얘를 C. 그래서 x좌표의 부호가 바뀌고 y좌표는 그대로다. 이렇게. 됐니? 일단은 x축, y축 두 개만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자. 자, 이제 x축, y축 두 개는 했지. x축, y축은 너네가 이미 중1 때도 했던 거야. x축 대칭이면 어떻게 하자? 반대 부호, 반대 문자. 그러니까 y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하긴 했는데 원점 대칭이라는 건 원점이 여기잖아. 0,0.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넘기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얘를 이렇게 넘기면 얘랑 어떤 점의 중간에 딱 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x도 얘랑 얘 가운데가 0이어야 하고 y도 얘랑 얘 가운데가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이 점은 x랑 y의 부호를 둘 다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왜 둘 다 바꾸냐? 이 a와 d의 중점 공식을 써가지고 중점 좌표를 한번 구해보면 얘랑 얘랑 더하면 딱 0이지. 얘랑 얘랑 더하면 딱 0이지.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여야 더했을 때 딱 0이 된다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여야 더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하자? x랑 y의 좌표를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자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종합하면은 x축 대칭은 y 부호만, y축 대칭은 x 부호만,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 다 바꿔. 오케이?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특이한 애가 나오는데 자, 이 파란 선이 뭐냐면 y는 x야. y는 x 직선. 자, 이 a라는 점을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볼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이쪽으로 넘어오겠지? 이쪽으로.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첫 번째 뭘 지켜야 되냐면 이 직선에서 얘까지의 이 거리랑 그리고 대칭 이동했을 때 결과물의 이 거리가 같아야 돼. 그치? 그리고 요 점과 이 점이 서로 수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됐니? 자, 그러면은 얘가 기울기가 몇이지? 1이라고 했지? 그치? 아, 이거 너무 깊게 가는 건가? 아니야, 그래도 한번 보여줄게. 자, 얘가 기울기가 1이야. 근데 얘랑 수직이라며? 얘가 수직이라며? 그치? 그럼 수직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마이너스 1. 뭐가 마이너스 1인데? 기울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근데 얘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 그치? 근데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나야 돼? 2,3을 지나야 돼. 그럼 여기다가 2, 3 넣어보면 k 값은 몇이 되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나와. 그래서 미리 설명한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좌표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a, b라고 한번 놔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2,3과 a, b의 중점이면 a 플러스 2를 2로 나눈 거 그리고 b 플러스 3을 2로 나눈 거 이 점이 중점 좌표가 되겠지. 근데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고. 즉 x 좌표랑 y 좌표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랑 같다고 놓으면 결국 a 플러스 2랑 b 플러스 3이랑
같아야겠지. 그러면은 얘 넘기면은 A는 B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A는 B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 A, B라는 점은 얘 위에 있어야 되잖아.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A, B를 넣으면 반대로 할 거 그랬네. 이거 반대로 하자. B만 남기자. 3 넘기면은 B는 A-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 직선 위에 A, B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은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잘 따라하고 있어. 그러면 이 B랑 이 B랑 같으니까 얘네 둘도 같아야겠지. 그러면 A-1과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같다라고 놓으면 이 A가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3이 될 거고, A가 3이면은 B가 2 이렇게 돼서 얘는 3,2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다 옮겨보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더라. 어떤 특징들이 있냐? 만약에 A, B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그냥 얘네 둘이 좌표만 바꾸면 되더라 라는 거야. 얘네 둘이 좌표만 바꾸면 돼. 오케이? 그래서 A, B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해라? X좌표랑 Y좌표를 둘이 바꾸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X축, Y축 원점, 그리고 Y는 X 요거 다 대칭 이동하는 거 알아야 돼.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일단 하나만 예시로 한번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자, 3,1이라는 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X축 대칭이면 Y의 보호만 바꿔주라고 했으니까. 자, 두 번째 Y축 대칭이면은 X의 보호 바꾸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 자, 원점 대칭하면은 둘 다 부호 바꾸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XY 좌표를 둘 다 바꾸라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1,3 이렇게 된다. 뒤에 하나 더 나올 거야. 미리 알려줄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하는 것도 있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Y 바꾸면서 부호도 둘 다 바꾸면 돼. 오케이? X, Y 자리 바꾸면서 둘 다 부호도 바꾼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이해됐니? 이것도 같이 알아도 어차피 뒤에 나올 거야. 자, 요거는 뭐 과정은 해봤고, 자, F는 Fx, Y는 0 요런 도형이 있는데, 자, 얘를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하면은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을 때 어떻게 됐냐면 Y만 부호가 바뀌었었지. 얘는 똑같이 가. 아까 점은 어떻게 봤냐면 X, Y를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이동하면 점은 그대로 더하고 이렇게, 그치? 근데 도형을 얘를 마찬가지로 이동시키면 어떻게 됐냐? 얘는 신기하게 여기선 더했는데 여기선 뺐단 말이야. 아이고. 여기서는 뺐다고 이렇게. 그치? 근데 대칭 이동은 똑같이 가. 대칭 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이 X축 대칭이면 Y 부호만 바꾸면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F의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을 하면은 얘는 반대로 X의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됐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 대칭을 한다. 그럼 얘는 x, y 보고 둘 다 바꿔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f, y, x는 0 이렇게 된다. 이해됐니? 자, 예시를 한번 해보면은 여기 있는 예시로 그냥 하자. 최근에 원을 했으니까 뭐 잘 됐네. 보통은 너네 시험 아마 보면은 원이랑 도형이동 섞어서 많이 나올 거야. 원 대칭 이동하고 원 평행 이동하고 그럴 거야. 자,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킨다. 그럼 어떻게 되냐? x축 대칭 이동 y 보고만 바꾸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x-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 이렇게 돼. 이해됐니?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냈을까? 여기도 똑같네. 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y 플러스 3이랑 똑같단 말이야. 근데 얘를 결국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지.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쓰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 이렇게 써 그냥. 오케이? 둘 다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그냥 둘 다 플러스로 바꿔도 상관없다. 왜?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한다. 그럼 얘가 이제 부호가 바뀌겠지.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그냥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 대칭 해보면은 자, 원점 대칭하면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니까 그냥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x랑 y랑 둘 다 바뀐다고 했으니까 바꿔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해됐니? 만약에 내가 정 헷갈리면은 얘 중심의 좌표를 생각하면 돼. 얘 중심의 좌표가 1,3이지. 얘 x축 대칭 이동하면 1,-3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3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도 된다. 이해됐니? 자, 이거 점에 대한 대칭 이동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쉬고 머리 좀 식히고 와. 네. 자, 일단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여기서부터 내용은 뭐 옆에 보면 교육과정 응용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너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교과서에는 없을지 몰라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교과서에 없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 자, 어떤 점 P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x, y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이 노란 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얘가 뭐 어디쯤 오냐? 한 이쯤 오겠나? 여기를 P-라고 해보자. x-, y- 이렇게. 자, P라는 점을 A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야.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을 거냐? 아까 말했지만 이 점과 대칭 이동의 결과인 이 점, 얘네들의 중점이 요 점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중점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은 x에다가 x-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게 a여야 돼. 그치? 자, 그리고 y에다가 y-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b여야 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a, b라는 점은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요거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x-랑 y-를 한번 구해보면은 x-y- 자, 여기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하면은 x-는 천천히 할게. 자, 양변에 2를 곱하면은 x 더하기 x-는 2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x를 넘기면은 x-는 2a-x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양변에 2를 곱하면 y 플러스 y 다시는 2b가 될 거고 여기서 y를 넘기면은 y 다시는 2b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 이 결과물의 점은 어떻게 나오냐? p 다시는 반드시 2a-x, 2b-y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x 다시가 2a-x고 y 다시가 2b-y.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3이라는 점을 내가 만약에 3,6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키려고 쳐봐. 그러니까 이 점을 얘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로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x좌표 1에다가 얘를 더했을 때 2로 나누면 3이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럼 여기 x좌표는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겠지? 그치? 1에다가 뭘 더해서 2로 나눠야 3이냐? 그럼 1에다가 뭘 더해야 6이냐? 그 말이니까 5가 돼야겠지? 그럼 y좌표도 마찬가지로 3에다가 어떤 걸 더해서 2로 나눠야 6이냐? 그럼 얘가 9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너네가 공식으로 외워도 된다는 거야. 공식으로 외울 때는 어떻게 하자? EA, 그러니까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이 A, B잖아. 그러니까 여기 2배 한 다음에 얘를 빼면 된다는 거야. 6에서 1 빼면 5, 12에서 3 빼면 9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원리 자체는 뭐다? 얘와 얘 중점을 했을 때 이 원리 때문에 이런 공식이 나온다. 오케이? 자, 그리고 도형을 점이 아니라 도형을 대칭이동 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자, 어떤 도형 fx, y는 0 이런 도형이 있는데 얘를 a, b에 대해서 어떤 점 a, b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다. 그럼 얘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f 2a-x, f 2b f가 아니라 2a-x, 2b-y는 0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해되니? 뭐 예시로 하나만 해볼까? 직선 같은 거? 여기 있네. 자, y는 2x 플러스 3을 얘를 1,3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킨대. 그러면 y 대신에 뭘 넣자? y 대신에 2b-y를 넣자는 거야. 2b라는 거는 얘가 a, b인 거지.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이 a, b라고 했어. 그럼 2b-y라는 건 6-y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x 개수 2니까 2로 묶어주고 2a-x 하면은 2-x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6-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얘 넘기면은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점에 대한 대칭이 아니라 직선에 대한 대칭이야. 이거는 내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자, 근데 내가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고 싶네? 그러면 어디쯤 올 것이냐? 한 빨간 점으로 나타나면 한 요 정도쯤 오겠지? 그치? 이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그럼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대칭이동을 했을 때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야 돼. 즉, 이 두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저기 나와 있듯이 자, 여기를 x, y라고 하고 여기를 x-, y-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얘를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놨을 때 얘네 둘의 중점, 즉 x 더하기 x-를 2로 나눈 거, y 더하기 y-를 2로 나눈 거, 이 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이 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얘는 이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떤 특징이 있겠냐? x-x 분의 y-y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x의 x2-x1분의 y2-y1 즉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끔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해되니? 요 두 가지를 이용해 주면 돼. 오케이? 한번 이제 또 뭐 근데 뭐 예시를 해봐야 제대로 느낌이 올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아까 내가 설명했던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동 요거 나와있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동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 xy 바꾸고 부호도 바꿔 라고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 그리고 도형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마이너스 2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다. 그럼 얘네 둘이 위치 바꾸면서 부호도 바꾼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아, 예시가 없네. 아, 여기 있네. 아니네. 이건 뒤에 문제 나오면 예시를 해줄게. 자,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 자, x는 a에 대해서 또는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이라는 점을 아까 2,6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을 3,6이었나? 3,6이라고 하자. 자, 3,6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켰을 때 어떻게 했냐? 2a-x 해서 5, 2b-y 해서 9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3,6이 아니라 만약에 x는 3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봐. x는 3. 자, 그럼 x는 3은 어떻게 생겼냐?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y가 바뀌어 안 바뀌어? y는 안 바뀌는 거야. 그럼 x만 바뀌겠지. 그래서 얘는 x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fx, y를 얘는 0. 자, 얘를 x는 a 이렇게 대칭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x만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 오케이? x는 a라는 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좌표는 안 바뀐다고. x좌표만 바뀌기 때문에 2a-x, y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fx, y는 0 얘를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 마찬가지로 y는 b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얘는 x좌표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fx, 2b-y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근데 지금 오늘 하는 게 다 문자가 너무 많잖아. 이거는 직접 너네가 그 대입을 해봐야 감이 올 거야. 자, 마이너스 2,1을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래. 자, 일단 얘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지? 2,1 이렇게 되겠지. 자,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래. 그럼 어떻게 돼? 네? 뭐라고? y, 마1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원점 대칭이면 x, y 부호 둘 다 바꾸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 b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했대. 그럼 y축 대칭이면 x 부호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a, b가 됐겠네. 그지? 자, 그리고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했다는 거야. 그럼 x좌표랑 y좌표 둘 다 바꾸라며. 그럼 어떻게 돼?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자, 이랬더니 이 점이 뭐랑 같냐? 4,2랑 같다라는 거야.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 b는 4 이렇게 되겠지.
뜬금없는 건 아니고 학원방학 알지? 네. 몰라요. 있어. 근데 너네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 아쉽게도. 그 화목토반한테 좀 크게 8월 14일부터 16일 이렇게야. 17일은 뭐 원래 일요일이니까 쉬는 거고 14, 15, 16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이렇게 쉰다고 생각하면 돼. 8월 14부터 17. 그러니까 15는 원래 쉬는 날 아니에요? 그니까. 아, 근데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이런 연휴 막 이런 거 껴있으면 내가 누누이 말하지. 나도 쉬고 싶어. 내가 너네보다 더 쉬고 싶어. 나 지금 일주일에 6일 출근하잖아. 월화수목금토. 나 일요일밖에 못 쉬거든.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내가 지금 여행을 간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나도 여행 가고 싶어. 미치겠어. 근데 여행을 못 가. 일 때문에. 그래서 나도 물론 쉬고 싶지만 모든 결정은 이 대장님이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어쩔 수가 없다. 아니, 나도 쉬려면 그냥 13, 14, 15, 16, 17 5일 쉬어버리죠. 이랬지. 어쨌든 학원 방학은 14, 15, 16, 17 이렇게 목, 금, 토, 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민이랑 예담이는 좀 아니지. 그래도 하루 쉬잖아. 토요일. 그 어디야? 이제 화목금 이렇게 오는 애가 뿌리겠네. 화목토나. 근데 만약에 아니야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저 주 되면 얘기하자. 어쨌든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얘를 원점에 대하여 그냥 원점이라고 쓰면 되지. 자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대. 자 얘부터 먼저 원점 대칭 해보자. 자 원점 대칭은 x, y 둘 다 보호를 바꿔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다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그럼 x랑 y랑 바꿔주면 되니까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너무 간단하지? 당연하지. 여긴 쉬운 거니까. 자,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리고 뭐 8월이 아쉽지만 너네 10월에 그 큰 거 오잖아. 그때 생각해. 큰 거 오잖아. 큰 거. 심지어 그때 너는 중간고사도 끝났을 때 아니야. 그치? 그때 빡 쉬고 이제 돌아와서 기말고사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거의 일주일을 쉬더만 10월에. 난 그때 무조건 여행 갈 거야. 야 그때 여행 못 간다? 난 사람이 아니야. 그때 아니면 기회가 없어. 자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먼저 하래. 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라. 자 그럼 얘는 점이 아니라 도형이니까 빼줘야겠지. 그래서 2에 x-1 3에 y 플러스 2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은 2x 더하기 3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럼 x랑 y랑 바꾸면 되니까 3x 더하기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 했냐면 1,k를 지난다고 했네. 자 그럼 1k 넣으면은 2k 플러스 8이 0이 나오기 때문에 k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이거는 순서대로 순서 잘 지켜가지고 하기만 하면 돼. 자 얘는 발전 예제라고 이제 뭐 어려운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별거 없어. 자 이 원을 점 3,0이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얘 너네가 도형을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으로 이동하는 게 헷갈리면은 원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중심의 좌표 2차 함수로 따지면 꼭지점
이런 대표적인 그 점들이 있잖아. 그걸 이동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자, 얘 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돼? 0,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반지름은 2. 이렇게 되겠지.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크기가 변하진 않아.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은 그대로 2일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이 점을 너네가 3,0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어떻게 했냐면 2a-x 그러면 6, 2b-y 하면은 2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어때? 얘랑 얘의 중점을 구해보면은 얘가 나온다. 오케이? 그럼 너네 이제 뭘 하면 돼? 아, 중심의 좌표가 6,2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x-6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이해되냐? 원래 이거 도형 이거 있었잖아. 자, 얘를 3,0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다. 아니, a,b라고 할게. 자, a,b에 대하여 대칭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했냐면 2a-x, 2b-y는 0 이렇게 된다 했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 2a-x를 넣으면 된다. y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 2b-y를 넣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똑같이 적용하면은 x 대신에 뭘 넣는다? 2a-x를 넣는다. 그러면 6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y 대신에 뭘 넣는다? 2b-y를 넣는다. 근데 뭐 2b 해봤자 0이니까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니? 근데 이게 결국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으로 바로 적용해도 되고 도형의 그 대칭이동 공식을 바로 써도 되고 내가 이게 헷갈린다 아직 헷갈린다 하면은 그냥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의 좌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꼭 시점의 좌표를 이용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이해됐니? 예제가 10가지 있던 거. 좌표 평면 위에 점 A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6,4다. 얘를 직선 x-y 플러스 3은 0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A라는 점 여기가 6,4야. 그 다음에 얘를 대칭이동하면 뭐 요쯤 오겠지? 이 점을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A, B 이렇게 놓자는 거야. 이해됐어? 이런 것도 내가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도 말했지. 그림을 그려야만 너네가 문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 얘도 이렇게만 읽으면은 오씨 이걸 어떻게 구해 이러고 있는다고 너네가. 그러니까 직선 꼭 얘네랑 똑같이 그릴 필요 없어. 그냥 대충 그려. 직선 이렇게 나도 대충 그리잖아. 그 다음에 A 좌표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 그 다음에 얘를 대칭이동하면 뭐 이 정도 오는 거. 그치? 확인됐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얘랑 얘의 중점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이은 이 선분은 이 직선과 수직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먼저 중점 이용해보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그럼 A 플러스 6을 2로 나눈 거, B 플러스 4를 2로 나눈 거. 자, 이 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x-y 플러스 3은 0.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6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4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양변에다가 2 곱하면은 a 마이너스 b 하고 6 마 4 2 풀 6 8은 0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니? 아, 이거는 솔직히 너네도 할 수 있잖아. 너네가 쓰면 다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a-b가 일단 마이너스 8이다. 요건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뭘 이용한다? 기울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자, 그러면 얘 기울기 몇이니? 1이야.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x2-x1 a-6분의 y2-y1 b-4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자, 그럼 양변에 a-6을 곱하면은 b-4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나와야 된다. 그치? 그럼 마이너스 a 좌변으로 넘겨주고 마이너스 4 우변으로 넘겨주면 a 더하기 b가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을 연립을 해주면 2a가 2. 그래서 a는 1이 되고 b는 9가 되겠구나. 그래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1,9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선 두 가지 잘 기억해야 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는 이 점을 대칭 이동했더니 한 이쯤 오네. 그럼 둘의 중점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이 직선과 수직이어야 된다는 거. 즉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너네가 잘 이용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45, B라는 점이 3,5인데 어떤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이거 한번 좌표 찍어볼게. 마이너스 2,4 여기가 A 그 다음에 B가 3,5 B 3,5 그 다음에 여기 Y는 X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어떤 점 P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고 하면 AP 더하기 BP는 이렇게 되는 거겠지.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P가 한 요쯤에 있다고 치면 AP 더하기 BP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빨간색이 합이 더 작겠지. 그럼 이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야. 그럼 이거 우리 그 평면좌표 할 때랑 조금 비슷한 문제인데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B라는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돼. Y는 X에 대하여. 우리 평면좌표 때 이런 거 했다고. 자, 어떤 점? 요 점이랑 요 점이 있어. X축 위에 점, 여기 P가 있는데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얘 어떻게 했어? 얘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지? 왜? X축 위에 점 P였으니까. 얘는 어때? Y는 X 위에 점 P지?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돼. 그러니까 평면좌표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B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은 얘가 어디로 올 것이냐? 5,3이니까 여기 오겠네. 그래서 B 다시를 5,3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 P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을 때 이 길이나 결국 똑같을 거라고. 대칭 이동이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 AP 더하기 BP라는 거는 결국 AP 더하기 PB 다시 요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 더하기 얘가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얘가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을 때가 최소가 되겠지. 그때에 여기 좌표를 구하라는? 아니 최소값을 구하라네. 그러면 얘네가 일자가 됐을 때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을 때 이 값이 최소가 된다고 했지.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죠. 이해됐니?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7이니까 49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에서 루트 하면은 5루트 2 이렇게 된다. 이해됐니? 아니면은 뭐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겠다. 그러면 이 P의 이 최소값일 때의 P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거랑 Y는 X랑 만나는 점이 P가 되는 거니까 둘이 연립을 해주면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한번 해볼까?
좀 분수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기울기부터 구해보면, 이 기울기부터 구하면은 x2-x1 하면 7이고 y2-y1 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5,3을 지나. 근데 얘가 y는 x랑 둘이 만나는 점이 p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을 연립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1x 더하기 7분의 26 이게 얘야. 얘 전개한 거야. 이거랑 x랑 같다. 그러면 7분의 8x가 7분의 26 이렇게 되니까 x가 어떻게 된다? 4분의 13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p의 좌표가 4분의 13, 4분의 13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근데 보통은 최소값을 구하라고만 할 거야. 오케이? 자, 숙제가 조금 많을 수도 있긴 한데 화이팅해. A단계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집합 나갈 거야. 집합. 드디어 이제 집합에 대해서 할 거야.